네, 9단원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중상황이론이라는 얘기인데요. 공중상황이론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PR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P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PR 커뮤니케이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공중상황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고 하니, 공중이라는 것은 목적 지향적인 다수의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거나 자신의 의사결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을 공중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1문단은 그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중상황이론에서는 공중이 상황에 대한 지각을 토대로 해서 이런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지각을 결정짓는 내 태도를 어떻게 태세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인식 첫 번째 연원. 첫 번째는 문제인식은요.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갈라지고, 제약인식, 그리고 이걸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관여도. 이 개인과 문제 상황의 관련성, 이게 나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서 사람을, 공중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의 집단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 변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서적의 구독 정보를 통한 정보 찾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통신 매체를 통해서 정보 검색하기 같이 관련 정보를 찾으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찾기 위해 의도를 가지는 행동이 있고, 그 반대로 당연히 우연히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유튜브에 키워드를 넣어서 정보를 찾는 사람은 의도적인 행위, 그리고 능동적 정보 추구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쩌다 보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반응적 정보 처리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먼저 분석하는데요. 문제 인식과 제약 인식을 조합해서 분석하는데, 첫 번째, 문제 인식도 높고 제약 인식이 낮다. 이거는 바꿀 수 있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다. 그걸 문제 직면 공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능동적으로 정보 추구 행동을 한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볼 사람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 유형은요, 문제인식은 높고 제약인식도 높다. 내가 이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이것을 쉽게 바꿀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제약행동 공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관련 장애 요인들만 해결된다면, 그러니까 제약이 좀 해결된다면은 문제 직면 공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능동적으로 뭔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인식도 낮고 제약인식도 낮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에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큰 어려움, 불편함도 없고 문제가 인지도 모르겠고 딱히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인식이 낮고 제약인식이 높은 사람들, 문제인식은 낮지만은 제약인식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어. 그리고 그걸 바꾸기도 너무 힘든, 이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일상행동이고, 네 번째, 운명행동 공중. 이게, 아이고, 이거 힘들긴 힘든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팔자련이 생각하고, 내가 뭐, 가진 기술도 없고, 뭔가 학력도 없으니까 이거는 운명으로 수용해야 되겠다, 팔자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개 남았죠. 관여도. 관여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다시 관여도가 높다. 관여도가 제일 높은 이 네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 나누는데, 또다시 두 가지로 바꿔서 네 개에다가 두 가지를 곱해서 총 8개로 만두었는데, 가장 활발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고관여 문제 직면 공중 중에서도 관여도, 내 삶과 가장 밀접하고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관여 문제 직면 공중이 정보 추구 행동을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관여 운명 행동 공중이라는 거는 내 팔자요 하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저관여, 내 삶과 크게 이 문제에 관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정보를 추구한 행동이 가장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상황이론은 이렇게 세분화된 공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어떤 업무를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 입장에서 이제 소비자나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이 지역에는 이 소비자는 문제직면 공증, 아까 전에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문제의식도 높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정보를 찾으려는 자세도 높기 때문에 메시지를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제약행동 공중이라고 하는 두 번째죠. 이 사람들은 문제인식은 높지만 제약인식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제약을 절감해서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많이 확보해서 제약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약 요인들을 제거해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문제 직면 공증 이 유형으로 다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 요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행동 공증 이 사람들은 아까 전에 그냥 일상 사는 것도 편하고 문제의식도 별로 못 느끼겠지만 뭐 바꾸려면 바꿀 수 있지라는 사람들은요.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것 네가 문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인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운명행동 공증 같은 경우에는 문제인식은 낮지만 제약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조직의 자원이 허락한다면 미리 할 필요는 없고 미리 그 조직의 자원이 남는다면 남아 돈다면 자기 문제 상황이 본인의 관심이나 행동을 위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너 할 수 있어, 너 바꿀 수 있다, 이거 문제인 거 인식 못하겠어? 라고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공중상황 이론이 가장 핵심 단어고요. P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으로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문제에 관심이 있고 목적 지향적인 대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일단은 세 가지의 요소, 문제를 느끼느냐,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허들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나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네 가지 그 공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정보를 추구하는 행동과 그냥 우연히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행동에 따라서 나뉘고요. 그리고 문제 직면 공중이라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약 인식은 낮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제약 행동 공정은 문제 인식은 높지만 제약도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낮춰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행동 공중이라는 것은 문제인식도 낮고 제약도 낮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걸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너네들 문제의식을 좀 높여야 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운명행동 공중이라는 것은 문제인식도 낮지만 제약은 엄청 높은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메시지 제공 유형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중 상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네, 공중 상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공중을 문제 상황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공중이라는 것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맞죠? 문제 상황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유형을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를 기준으로 세분화에 접근한다. 네, 요 얘기 했었죠. 이 세 가지 요건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접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상황에 직면한 여러 공중들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행동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3문단에 자세히 나와 있죠.
공중에 따라 문제 상황과 자신과의 관련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이유를 분석한다. 관련성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 관련성이 다를 수도 있다는데 근데 그 이유를 분석한다?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분석하는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A 환경단체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변 주민들과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식 분류를 위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정보 처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제 개발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문제 처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추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도 찾아보았습니까? 정보 추구 행동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거는 정보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거니까 적절한데요. 정보 처리 행동이라는 것은요. 우연히 정보 추구 행동은 굉장히 의도적인 건데 정보 처리 행동이라는 게 굉장히 우연하게 알고리즘에 뜬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만난 곳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행동은 굉장히 우연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까는 그래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달라요. 정보 처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거라면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정보 처리 행동은 우연하게 정보를 습득하는 건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보 추구 행동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 인식에 따른 분류를 위해서 귀하의 노력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약 인식이 높다면은 저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약 인식이 낮다면 저거 내가 조금만 하면 바꿀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적절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여도는 내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나 그 이야기죠. 귀하가 누리는 일상적 생활과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관여도에 대한 질문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전화가 왔어요. 네, 막내를 데리러 가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땡땡시에서 수립할 수 있는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PR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연장해달라는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시민을 유형하는 그 네 단계로 유형하고 관여도에 따라서 두 개로 유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는 교통 불편이나 전철 연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죠. 근데 도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약 요인이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미안합니다. 제약 요인도 많다.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이죠. 문제 인식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약도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약을 낮춰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약을 낮춰주는 메시지. 이거 너네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에겐 여기 있었죠. 문제 직면의 공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약 행동의 공중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보하여 제약 요인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랑 관련된 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교통 불편 상황을 올리고 필요한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여 우선적으로 요구할 내용을 선정한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땡땡시 교통 욕구로 인해 시민들이 수집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양을 홍보한다. 이거는 문제인식을 높여주는 건데 이미 이 사람들은 문제인식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문제인식이 높거든요. 그리고 인근 도시 여건과 비교해서 연장 건설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이것도 역시 이유를 제시한다. 이런 거는 충분히 이 사람들 이유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성을 뒷받침하다는 이유를 함께 청원의 글을 모아서 제시하면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이거 너네들의 제약 요인들을 너네들이 낮출 수가 있어. 너네들 청원의 글을 모아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는 제약 요인을 낮출 수가 있어. 라는 내용을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한다.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문제인식은 굉장히 높은 상태고 이것이 어려울 거라는 제약 요인도 높기 때문에 이거를 낮춰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제약 요인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를 야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관심이 요거에 향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미 이 사람들은 문제의식은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적절한 것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요건 정답은 보이냐? 네, 탐색, 표명, 변인, 그리고 유발, 문제를 도외시한다는데요. 정답은 4번이겠네요. 유발한다는 게 어떤 걸 이끈다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지.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뭔가 행동을 독려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